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인데요. 스페셜 MC로 왔습니다. 그럼 수산 씨는 어디로 갔느냐? 수산 씨는 배구 하러 간 건 아니고 약속된 그 배구 리그 현장에 또 나가 있습니다. 강 스파이크를 꽂고 돌아오길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엔 곽수산 씨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뭐 오늘 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곽수산 씨가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저희와 함께 금요일 밤이니까 요즘 뭐 짜증나는 일도 많고요. 뭐 정치 현안 둘러보면 사실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금요일 밤이니까 가볍게 스트레스 함께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실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훌륭한 여러분들 좋아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투변 시대가 돼버렸네요. 양지열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이제 금요일 밤에는 꼭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시죠? 안 피곤해요. 그러세요? 네. 왜 피곤해? 뉴스가 아니,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금요일 밤이니까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재수없지만 예.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강철 체력이시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거의 절벽 끝에 매달려서 사는 느낌이죠. 절벽 끝에 매달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루하루 절실하게 절실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금 이제 여러 방송에서 고인물이지만 언젠가 정수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예. 강박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너무 정치 뉴스가 많고 맞아요. 또 상당히 그 분통 터지는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예. 재밌게 더 그나마 화 좀 덜 나게 네. 그렇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매일 드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인규 변호사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해요. 예. 저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해맑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비결이 뭐지? 예. 신기해요. 진짜. 살아남아야 저는 됩니다. 사실 양지열 변호사님께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두 분 다 좀 영혼이 맑아 보인다랄까요?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직업이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 많은데 방송에 나오시는 변호사분들 중에 두 분이 최근 들어서 가장 영혼이 맑아 보이는 분처럼 보이긴 했어요. 혹시 뭐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님은 굳이 언급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바쁘냐 안 바쁘냐 힘드냐 안 힘드냐 여쭤본 이유는 뭐 어쨌든 바쁠 때 바쁘더라도 그래도 두 분 다 돈은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바쁘시고 힘드시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시고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좀 영혼이라도 좀 편안하게 오늘 시간 함께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시님, 다섯 아이들님, 김다중이님, 애슐리님, 지니84님,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누가 계시죠? 이종호님, 박수무당님. 아무튼 뭐 중간중간 댓글창을 많이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는 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오마이TV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일단은 그 주제 가기 전에 우리 두 분은 오늘 각자 좀 입을 많이 풀고 오셨으니까 우리 신규 변호사는 어떤 주제가 오늘 가장 많이 거론이 됐고 본인은 이게 제일 재밌다. 이게 제일 뭐 재밌다? 제일 주안점을 뒀다. 핵심이다. 그 오늘은 3세 4세 아니고요. 오세훈 데이죠. 오세훈이요? 오세훈 데이. 왜 그렇죠? 아니 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지금 그 금품이 좀 오고 간 정황들까지 그 통장 내역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돈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돈의 흐름이죠. 이제 돈의 성격만 규명되면 거의 게임 끝. 끝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늘 주목을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명태균 씨 이슈가 지금 두세 달째 이러고 있는데 이 명태균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중앙당을 누비고 다녔냐. 그 첫 번째 관문을 열어주신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치러졌던 그 선거 2021년 4.7 재보궐선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늘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뉴스타파에서 그 관련된 특종이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 다행스럽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최근 들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이제 진짜다. 이제 이것만 하면 다 끝난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근데 요거는 정말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정말 진짜. 일단 믿어보고 혹시나 오늘 본 주제에 등장하지 않으면 말미에 드릴게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오늘 이 주제가 바로 핵심인 것 같다.
어떤 게 요즘에 있었습니까? 제가 갈피를 못 찾겠어요. 녹취록도 너무 많고 등장인도 많고. 금요일쯤 되면 네. 이번 주에 이 뉴스가 이번 주 뉴스였던가 지난주 아, 뉴스였던가 맞아요. 월요일에 나온 헷갈려요. 건가 어제 나온 건가 이 네. 녹취록을 들었던 내용인가 네. 하여튼 오늘도 그냥 쭉 이제 제가 지금 뭐 방송을 하면서 맡은 의무처럼 예. 또 이렇게 저는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봐서 또 그렇게 들으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그 예, 의무가 있으니까 예. 쫓아가고는 있지만 진짜 약간 가끔 기운 빠질 때도 좀 있어요.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어쩌면 이런 일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네. 이게 가장 큰 충격인 것 같아요. 계속 거듭 볼 때마다 오늘도 네. 민주당에서 녹취록 나왔죠. 네.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는 사실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 네. 오세훈 시장은 사실 이렇게 막 공중에서 폭격이 이루어지면서 네. 아우 나는 피해가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아우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나오니까 나한테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안 쏠리겠지 하고 있었는데 예. 이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좀 식상해질 무렵에 네. 결정타가 거기로 쏠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쿠 이것도 확실해 보인다. 이거부터 좀 잡고 가자. 네. 이렇게 돼서 오세훈 시장이 더 급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했던 거 또 하긴 좀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오늘 이 보도 보고 나서 아니죠 고소장을 써놨습니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하고. 예, 고소장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고소 일기장입니다. 아, 고소장은 일기장에 왜냐면 접수하지 못하는 고소장은 예. 고소장 형식을 뗀 일기장이죠. 일기는 골고루 써야 되니까요.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가슴 속에 간직하는 고소장입니다. 예, 두 분 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 얘기로 해주셔가지고 이따 꼭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좀 굵직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참 두 야당 대표가요 사법적으로 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이 있고 또 12월 12일 오늘자 나온 뉴스죠.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게 선고가 나와서 이거 두 분 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짧게만 좀 들어볼게요.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될 것 같다 정도 이제 가장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국 대표와 관련된 지금 신급은 3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 뭐 파견송심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그 정해진 그 유무죄의 변동이 없다면은 이제 재판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사실 결론을 뒤집기가 저는 좀 매우 쉽진 않아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12월 12일인가요? 아마 그날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면 아마 조국 혁신당은 아마 조국 대표 이후에 좀 어떤 리더십의 변화를 좀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냉정하게 들고 사실 이재명 대표 사건이 지금 뭐 최근에 추가 기소까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검찰이 그 정치적인 기소를 하고 있고 네. 지금까지 해왔던 뭐 수사라든지 기소에서 상당히 좀 무리하게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와 차치하고 네. 지금 위증교사가 어쨌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1심 선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의 분위기, 법원의 상태를 보면 또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가장 강한 구형을 또 해놨거든요. 네. 3년을 구형을 해놨기 때문에 예. 전 이번에도 유죄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네. 저 그렇게 좀 예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최근에는 예측하는 걸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예. 이 예측이 아니라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네. 다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그런데 제가 굳이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자백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법원도 그런 구조 같아요. 지금 법원도 그런 구조가 같고 네. 그 구조가 이 사법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자기의 소신이라든가 잘됐건 잘못됐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오는 편견이나 선입견처럼 보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이제 조국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시작이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가혹한 예. 가족을 거의 도륙내는 그 수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검의 스타로서 국민들에게 공정이라는 것,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는 그런 잘못됐을지언정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시절에 시작된 잘못된 수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난 뒤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 이후 재판을 보면요. 예.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윤석열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배우자 뭐 자신 스스로에 관련된 부분들 하나도 기소 안 하고 있고 수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원래 그때 그 잘못됐던 재판을 끌고 가서 사법부원자도 단죄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온다라면 예. 국민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내린다라면 기존과 같이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문을 닫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사법의 형평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양지열 변호사님과 입장은 거의 이제 같이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일단 저희도 요 정도 예상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저도 하나만 조금 더 보태면 이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과정의 그 적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위법 수집 증거 그 배제 법칙이라는 것도 가장 그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하게 수집을 하면 위법하게 수집을 하면 그건 증거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절차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의 저는 이 검찰의 행태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의 기소나 검찰의 행위들이 지금 정당성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경험한 나라니까 뭐 그건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형평성의 원칙에선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람 누구 하나 제대로 기소해서 처리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범죄 있는 거 다 덮어줘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저는 지금 무슨 행위를 해도 이게 여론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검찰권의 타락, 검찰권의 남용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다 넘어선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두 개인 나라냐 이런 지적도 해주신 분 계시고 브라질의 전철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금모래님 이런 의견 주셨고요. 뭐 베푸는 마음의 사랑님은 조민양 장학금권만이라도 파기환송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일단 사실관계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이 대법원에 들어가는 엄상필 대법관 이분이 이제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때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한 게 있고요. 요게 이제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 얘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법조인들의 말을 또 들어봐야 되니까 우리 두 분께 그 핵심적인 두 내용. 첫 번째 엄상필 대법관 변수가 되냐. 두 번째 그리고 이재명 대표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그거 두 개 짚어주세요. 근데 저는 뭐 조국 대표 사안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간에 이제 법률심이니까 저는 냉정하게 3심에서는 크게 이게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게 좀 파기환송이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좀 대시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전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1심 3년 구형했죠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3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구형량이 지금 최고형을 또 때려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해 보면 지금 사법 투쟁의 국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좀 위증교사 부분을 뚫고 나가기가 매우 쉽지는 좀 않아 보인다. 좀 냉정하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엄성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당시 정경심 교수에서 항소심 4년을 선고했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 부분이 누락된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민양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막상 그게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대학교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재판의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면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반영이 되냐 안 되냐 판사도 사실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법의 논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거에 따라서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이 사람이 정말 밉다 싫다 이걸 뭐 개인적 사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법적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감정인 거예요. 그 판사가 봤을 때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그걸 뒤집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요. 법정 구속. 위 대표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과도한 정치 공세죠. 저는요. 좋아요. 뭐 이제 뭐 조선 제1검인지 뭐 이렇게 뭐 검사 시절에 뭐 수사를 열심히 잘했다 그래서 검사로서 뛰어났다 그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지금 정치판에까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법을 왜곡시켜가면서까지 자기가 스타 검사였기 때문에 내 말이 다 법적으로도 맞아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틀린 얘기를 해버려요. 과도한 주장을 해요. 이거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에도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알고 있어요. 다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 구속 당하려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 대표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1심 8개월 난 걸 보고 그 국민들이 많이 무죄 서명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법정을 판사를 겁박했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막상 항소심 들어가면 우리 모니터링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 이거는 이런 제발 정치인으로서 뭔가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그 헌법 해석은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체포동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가 구속을 시키려면, 구금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논리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 작년에 그 판사 이름 제가 유창훈 판사죠 아마. 유창훈 판사가 할 때 그때 이제 영장이 기각이 났거든요. 그때 국회에서 21대죠. 21대 국회에서 동의를 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 의결 상관없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하면 할 수 있다, 이 논리를 피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헛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제가 그 주장을 보고 그다음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를 바보로 하나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헛소리냐면 법안은 보편성, 일반성이 있잖아요. 모두에게나 다 적용되잖아요. 여기 민법 다 지켜야 되고 다 형법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은 16대 때 통과되든 17대 때 통과되든 영속적인 효력을 갖지만 개개인에 대한 인신 구속에 관한 건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된다? 그 논리는 성립할 수 없어요. 개개의 구체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 다 바뀌었잖아요. 여기 국회의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법정 구속 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논리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한 번 받아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원히 법원이 그냥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헛소리다. 그러니까 뻥이야, 뻥. 이게 제가요, 이게 비법조인이지만 제 표현과 비유가 맞는지 두 분이 평가해 주세요. 아니 체포 동의안이 있잖아요. 무슨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이냐고, 기간 연장하게 한 번 사놓으면 무한 연장할 거예요? 네, 그거 듣고 나서 나를 뭐 바보로 절대 하나.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님은 너무 요즘 게시판 논란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어디론가 막 시선을 돌리고 싶은가 봐요.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모르고 한 얘기 같지는 않아요. 설마 그래서 사악한 거죠.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식이나 하신 분이 알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빠.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좀 딴 걸로 멋있는 거 보여줘. 국민의힘에서 인기 끌게 그 당원들한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론이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지지도 조사. 그러니까 이게 어젠가요? 그 조선일보의 양상훈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트럼프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선고 중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트럼프가 되냐 아니냐 달려있다. 뭐 상당 부분 저는 동의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론이 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하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이제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는 겁니다. 자, 데일리안 여론조사를 볼게요.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43.6%대 17.3%. 이게 이제 전에 조사보다 이재명 대표는 올라간 거고요. 한동훈도 올라가긴 했는데 소폭 올라갔고요. 그 뒤로 이제 아까 저희 두 분이 꼽아주신 오세훈 시장 보이고요. 나머지 뒤로는 조국, 홍준표, 김동연, 안철수, 김경수 순인데 글쎄요. 이제 오세훈 밑으로는 일단 안 보고 자, 이재명, 한동훈의 지지도를 봤을 때 이 재판과 관련된 어떤 여론일까? 여론이라는 게 별로 영향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양 변호사님?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영향이 있는 거죠. 있습니까? 예, 오히려 결집을 보이고 있고 결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사실 한동훈 대표는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얘기를 체크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여당 대표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한 일이 없다라고 보는 게 국민들의 많은 심판의 이유지 않습니까? 부정평가가 20%가 밑으로 떨어진 그런 이유였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그저 때리기는 이재명 때리기 하나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당대표로서 여당 대표 맡고 나서 지금 한동훈 표 정책 내지는 지금 내년에 경제가 그렇게 많이 안 좋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사회에 정치를 외에 다른 이슈들이 많은데 한동훈 대표가 했던 말이나 정책 중에서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머리에 떠오르는 건 그거네요. 아파트 자꾸 듣게 되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검찰의 뭐 아주 그런 어떤 강압적이고 그 가혹한 재판을 넘겨져서 이제는 5번씩이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국민 지원금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근데 막상 한동훈 대표는 그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곁다리로 살짝 붙이자면 오세훈 시장님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깎이면서 저기 어떻게 보면 이 어부지리로 조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신인규 변호사님,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양 변호사님의 말씀 저도 다 동의를 하고요. 이게 국민 여론에는 오히려 역풍과 역결집을 더 가져오고 있는 게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한동훈, 오세훈 뭐 2등, 3등 더해 봐도 뭐 다 이게 뭉쳐질지도 의문이지만 순차적으로도 2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지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물론 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민생행보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민생행보도 플러스 점수가 있지만은 더 큰 플러스 포인트를 누가 주고 있냐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뭐 너무 그냥 국정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국정을 놀이터 삼아가지고 간신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만의 세상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건의공화국이다. 이렇게 지금 바꿔서 부를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 윤석열 정권이요. 뭘 해도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억울한 재판 저는 받고 있고 또 지금 뭐 법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는 별로 정권에 플러스 요인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야권에는 마이너스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지 오히려 한 10대 맞을 거를 진짜 100대를 부르는 거 아니냐. 전 이거 국민적 역풍과 심판이 어마어마할 거라 보여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뭐 조국 대표의 결정, 뭐 이재명 대표의 결정 우리 이제 나와봐야 알지만은 그 결론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만약에 판사들이 유죄를 때리잖아요. 그럼 바로 국민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요. 야 그래 이재명 조국 다 재판 받았고 그럼 유죄로 책임졌어. 그럼 김건희는 왜 수사를 아예 안 해? 이제 이 대비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사법 리스크를 그래도 발생시키는 쪽과 리스크. 여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사법 마스크다. 그냥 덮어버렸다. 리스크가 마스크보다는 한 1000배 나은 겁니다, 사실은. 이 마스크 이거 안 돼요. 이거 벗겨버려야 됩니다. 요 지금 마스크 발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틀 전부터 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떠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저희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좀 밀었거든요 제가. 사법 제 기억에는 지금 요거 한 4번 쓴 거 같거든요. 반응이 없네. 여러분들 요거 꼭 쇼츠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라이브에서 이제 바이럴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가지고 마스크가 별 인기가 없구나. 잘 안 박혀요. 안 박혀요. 아니 그 저기 우리 현자의 돌림 신인규 변호사를 위한 자발적 구독료도 주셨고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위에는 흰구름님이 슈퍼챗 주셨는데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김민숙님 보고 계시죠? 라이브인가요? 라이브입니다. 보고 계시죠? 라이브입니다. 저희 살아 움직이고 있죠? 네, 라이브입니다. 댓글도 쓰실 수 있어요. 라이브니까 녹화 방송 아닙니다. 라이브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오로시님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형성시켜놨죠. 누구냐? 김건희, 윤석열 다 이런 분들이에요. 헌법 위반이다. 법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 아니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검찰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그 대비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윤석열 정권은 태생적으로 안고 있잖아요. 본인이 왜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를 다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조선일보 양상원 주필이 이제 국민들이 원하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를 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요.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됐다라니까 미국은 거의 특검조차도 해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오히려 그 전제가 되는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
형사 재판조차도 미국 형사 재판은 사건 번호가 사건 이름이 네. People vs 누구라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검찰이 누구를 단죄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이 있고 일반 국민이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지목된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예. 국민 대 범죄자의 구도입니다. 미국의 형사 재판의 개념조차도. 그래서 그래요? 국민이 용서하면 형사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인식이 아예 있는 거예요. 예. 배심자가 강하게 작동하는 배심자. 곳이고 예,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법무부도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정치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게 아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치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우리는 아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건 권력과의 유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나마 미국도 잘못된 거 많지만 미국에서의 법원이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국민들의 뜻과 같이 움직인다는 쪽이에요. 예. 법무부는 철저하게 그쪽의 법무부는 우리의 법무부처럼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가 아니라 예. 따로 떨어져 있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특검을 추진했는데 예. 법무부가 보니까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네 특검 해임해 예. 이렇게 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예. 아마 좀 더 무리를 해야 그걸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민주주의 사회이긴 한데 뭔가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제도가 좀 다를 수 있고 뭐 어떤 법 감정이 다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양재열 변호사께서 영어로 people vs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멋있어요. 아니 저도 질 수 공감하고 없죠. 저도 질 수 하세요, 없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people vs 나오는데 예, 좋은 얘기 잉글리시로 저도 그럼 해주세요. 아니 저도 좋은 얘기 한번 해요. 하십시오. 아니 아니 좋은 얘기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경쟁- 우리가 아니 뭐 나쁜 얘기 하라 그래서 아니, 좋은 얘기 하면 되지. 그 경쟁 프로는 아니지만 그럼요. 예. 고인물 정수기가 또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돌려주세요. 셀프 정수기 가동 좀 하면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사법에 대해서 정치가 자꾸 사법을 정쟁화시키는 거가 한동훈식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 우를 범하고 있는데 예. 전 그거 단호히 반대합니다. 예. 사법부는 독립돼서 법관의 양심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우리 헌법 체계를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을 뜯어보면요 40조의 입법부부터 먼저 나와요. 우리가 지금 뭐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전 이거 바꿔 불러야 된다고 봐요. 입법, 행정, 사법 순서대로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입법, 행정, 행정, 사법으로 불러야 돼요. 우리 헌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고 예. 더 중요한 게 헌법 8조에 정당이 먼저 나와요. 우리나라는 정당이라는 것을 헌법기구로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당,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헌법 체계에 맞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결국 사법부가 사실은 이거 이재명 대표 사건과 좀 별개로 어떻게 100만 원 이상 선고하면 직을 날리냐 이거 저는 제도적 논의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칠 점이 많고 국민주권 영토라고 우리가 늘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외우고 막 국민주권 영토 이것도 헌법 순서로 따지면 국민주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배웠는데 주권 국민 영토로 써야 돼요. 헌법에 국민 주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2조부터 국민의 요건이 나오고 네. 영토 조항이 3조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주권 국민 영토로 바꿔 불러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그만큼 국민들의 주권 그 주권이 위임의 형태로 드러난 입법부 우위. 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그러면 다 혐오의 대상이에요. 맞아요. 다 정치는 맞아요. 그냥 나쁜 거고 네. 정치질 하지 말라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전 이거 극복 안 되면은 이 사법 우위에 정말 국민 주권이 강탈당하는 검찰 우위의 시대가 전 영속될 수 있다. 굉장히 이거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저도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 피플 벌스스만큼 됐나요? 좋은 얘기였습니다. 좋은 얘기였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이 영하셨을 때보다는 살짝 신선함이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졌어요? 매우 필요한 얘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댓글창에 써드렸어요. 입행사, 입법, 행정, 사법으로 바꿔야 된다.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교과서가 바뀌었어야 돼요 이제 바뀌어줘야 돼요. 예, 킹정합니다. 네. 자, 주권 국민 영토라고 부르자라고 말씀 주셨고 1조, 2조, 3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문중희님께서 양변 신변 격하게 응원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레모나를 좋아할 것 같은 레모니님께서 곽수사님은 오늘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디 안 가셨죠? 예, 곽수사님은 배구하러 갔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배구 이제 장내 아나운서를 또 하시기 때문에 배구 약속돼 있는 배구 일정 때문에 요 금요일 순서를 빼놨다는 겁니다. 오마이가 중요할까? 배구가 중요할까? 아니, 너무 잔인하다. 왜? 잔인하다. 맞잖아.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냉정하네, 뭐가 더 중요해? 네, 그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래요.